늘 걱정했던 게 이제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서해안에서 함대를 뺐고요. 대려 이제 러시아가 동해로 훈련을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던 훈련인지도 확실치 않은 데다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병력과 어느 위치까지 오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아무 말을 안 해요. 대응이 없다는 거죠? 기사로만 있어. 네,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24일 대잠 구축함 아드미랄 트리부츠를 동원해 동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는데요. 태평양 함대는 이날 함대 전투 훈련 계획의 일환으로 이 아드미랄 트리부츠함이 해군 헬기와 연대에서 적 잠수함을 수색하고 어뢰를 사용 또 격파하는 등 전투 훈련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단순한 잠수함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잠수함은 바닷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잠수함을 수색하기 위해서 헬기도 띄고 뭘 했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잠수함 관련된 잠수함에서도 사격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 미사일을 22발을 쐈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2척의 뭐 구축함이 됐든 순양함이 됐든 이런 것들을 격퇴시킬 수 있는, 이게 침몰시킬 수 있는 훈련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거리 탄도 실험돼 있죠. 그 다음에 비행기도 폭격기 8대 내려왔죠. 그다음에 구축함 실험했죠. 여기다가 핵잠수함. 핵잠수함까지 동원해갖고 실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상 병력을 제외한 러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해상 그리고 공대공 전투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동반해서 끝낸 거예요. 그럼 맘만 먹으면 아무 때나 때려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훈련한대요. 뭐 쟤네들 훈련하다 그냥 가겠죠 뭐. 이런 식이야. 뭐 동네 아파트 단지에 누구 와갖고 아침 운동하고 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아나 봐. 아이고 참. 나는 이런 그 대책 없고 생각 없는 그 발표가 난 오히려 더 두려워요. 차라리 우리가 뭐 동원할 수 있는 구축함이나 비행기들을 해갖고 근접거리에서 초계하면서 감시 활동을 했다. 뭐 경고를 보냈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위협 사격을 해갖고 내쫓았다니까.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 러시아가 이런 대접 처음이야. 라고 그러고 갔단 말이야. 깜짝 놀랬지 그때. 근데 이제는 협박을 하러 내려왔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 러시아가 또 그랬을 거 아니야. 이런 대접 처음이야. 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 대응이. 전면전으로 붙으려고 생각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최소한 우리 영토 근방으로 적국의 비행기나 뭐 잠수함이나 함정이 내려오고 있으면 우리도 그걸 감지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듯한 일련의 사인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능력이 없는 거라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지. 우리가 배도 없고, 레이더도 없고, 감지 능력도 없고, 그럼 모르는데,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안 하면, 뭔 소용이냐는 거야. 뭐, 아마 나중에 이거 비난하는 사람들 나오면, 괜히, 무리한 대응을 통해가지고, 무력 충돌의 위험성 같은 거를 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핑계를 댈 거예요. 그러면 군대가 왜 필요해? 그렇죠. 대통령이 왜 필요해? 국방장관이 왜 필요하고 그 많은 국방비를 왜 쓰냐고. 이따위로 대응할 거면. 대응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또 우습게 보여버린 거야 러시아 입장에서. 이 새끼들 말로는 큰 소리 땅땅 치고 한다 그러더니 막상 쓱 들이밀었더니 겁나갖고 코빼기도 안 보이네? 야, 수틀리면 그냥 확 밟아버리면 되겠다. 지금 이 꼬라지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말고 제발 표적 공격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발요. 야, 그 비행기가 계속 날아 들어와갖고,
우리 영해안에 들어왔는데요. 강원도 상공까지 왔는데요. 강원도 상공을 지나서 경기도로 오는데요. 용산 꼭대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아유 괜찮아. 그러다 가겠지. 가겠지 뭐. 이런 놈들이라니까. 야, 진짜 한 방에 무너지네. 한 방에 무너져. 너무 진짜 창피하고 너무 무서워요. 이런 이 무책임한 발표가. 지금- 차라리 안 왔다 그래. 몰랐다 그래. 그 한반도 자체가 지금 거의 전장이 되고 있어요. 다 그렇잖아. 지금 일본부터 미국에, 러시아에, 중국까지 지금, 북한까지. 왜 이렇게 다 적으로 돌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아무래도 우리 방송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지금 그 교민 피해 우려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더만 공지를 삭제해버렸대요. 네, 나가 죽으란 소리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이게 교민들에게 신변 안전을 당부하는 공지문을 냈다가 수정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야 괜히 그거 들쑤시지 말고 이런 대응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지 마. 그러니까 일부 말을 순화해서 하려다가 에이 안 되겠다 그냥 내려 그래버린 거죠.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이 이거 낸 건데 어제 소개해드렸죠? 이게 처음에 러시아 극동지역 제외국민 신변 안전 공지 요걸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불만을 가진 현지인들의 시비, 폭행 등 한국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빼고 최근 정세와 관련해라서 두리뭉실하게 했다가 지역 그래도 최근 정세가 그것뿐이니까. 왜냐면 러시아 방송은 바보입니까? 러시아에서 특집 프로 40분짜리 했어요. 우크라이나 아이고. 무기 준다고. 이미 러시아에서 뉴스 좀 보는 러시아 이직들은 이미 다 알아요. 한국이 그럼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교민들한테 죄송합니다. 몸조심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뿐만 아니라 이미 그걸 봤던 러시아인들은 이제 이 한국 교민들이나 한국 업체에 대한 반감이 생겨버린 후야 이미.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 그 블라디보스톡 그 총영사관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현지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 의견 표명이나 대화를 삼가고 심야 시간 단독 외출이나 인적 드문 지역 통행을 지양하고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신속히 현장을 이탈하라. 차라리 기술적으로 중국 사람인 척 하라 그래, 차라리. 외출 시엔 합법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운전을 할 때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며 차량 내 필수 서류와 안전 장비를 구비할 것.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이런 사태를 안 만들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한마디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교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지문을 결국. 내기 전에 사과문부터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이러한 불편을 끼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조만간 외교적으로든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게 영사관이 할 일이지. 그나마 조심하세요 경고라고 또 내놨다가 이 경고문을 없애? 그럼 나가 어저 터지고 테러 당하고 혹시라도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아예 사전 경고를 하는 시스템까지 없애놓고 나중에 거기는 어떻게 수습을 하려 그래? 난 미친 것 같아요. 이러면 더 많이 공지를 해야 됩니다. 더 자세히 해야 되고 그렇죠. 더 조심하라고 그러고 비상 연락망을 꾸미든가 어떤 외교적인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없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민들이 이렇게 지원 반대한다고 성명까지 냈어요. 네, 5개 한인회가 모여서 성명을 내고 최근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말씀을 접하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한인 전체 목소리를 담아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상트페테르부르크, 연해주, 사할린 한인회,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한인회, 이 5개 한인회가 성명을 냅니다. 왜? 가만히 있다가는 한국인들한테 해코지 할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러시아 일간지에다가 일명 광고 내야 된다고. 이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탈이지.
대한민국 국민과 러시아에 있는 한인 교포들은 이 의견에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라고 그거라도 내줬어야 된다니까. 그럼 뭐해? 대통령 자체가 그거를 주워 담지를 않고 있는데 말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진짜 무서워요. 진짜 러시아 진짜 무서워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얼마나 두려울까 싶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뭐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행패 부려봐. 최근 들어 오늘 새벽에 어떡할 거야? 수단 지역, 그 분쟁 지역에 있는 그 한국인 외교관들하고 그 가족들이 우리 707 부대 지난번에 우리 아프간에서 그 교민들과 그 협력자들 그 수송해 왔던 707 부대를 통해 가지고 안전 지역 사우디로 옮겨지는 그런 이제 군사 작전들이 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그걸 지휘했다고 개구라를 까고 있어요. 응? 윤석열이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네, 그 작전을 보고받고 지휘했다라고 이걸 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지휘할 능력이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갔는데?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비행기 그걸 탔는데? 했다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영어 연습한다며. 군사작전을 지휘를 했다는 거야. 이제 뭐 쓰다 그 위인전을 쓰다 못해서 무슨 에어포스 원에서나 가능한 아유.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더 말이 안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도 군사작전이 시작되잖아요. 절대 연락하면 안 돼요. 그 작전 시작되면 그쪽에서 오는 연락을 수신하긴 하지만 이쪽에서 거길 지휘하고 뭐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더군다나 구출작전인데 그거 외부로 정보가 새나가거나 그로 인해 갖고 혼선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진행 중인 작전을 지휘했다라는 거는 이 뭐 군 지휘관이면 모르겠으나 통수권자도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작전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지만. 근데 어찌 됐거나 그 작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교민들이 무사히 일부 이제 일진이 무사히 퇴출을 했는데 이거를 누가 승인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물론 이제 기밀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와서 우리 보도는 대통령이 보고받고 직접 지휘를 했다. 그것도 비행기. 이런 개뿔 진짜. 그래 뭐. 근데 참. 나중에 러시아에서도 이 짓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단은 만만하니까. 응?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 교민들 나중에 전부 거기 인질 잡히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 기업들. 응? 이미 지금 교민들은 떨고 있습니다. 이 성명을 발표하는 정도면은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끔찍합니다. 네. 네.